앞에 보이는 선박은 울산 넘버원 화학 운반선으로 총 톤수 4,000톤급의 외항 상선입니다. 전체 길이는 99m, 너비는 16m의 중소형 선박입니다. 선교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조선해양 VR 콘텐츠 선교 투어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손을 한번 움직여 보세요. 울산 넘버원 선박의 선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선장 김울산입니다. 선교는 브릿지라고 명칭하기도 하며 선체 전체를 지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보통 선교는 선박의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해사들의 시야 확보와 선박 상황을 파악하는 데 유리하며 선체의 균형을 확보하여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체 앞쪽에 선교가 위치하는 경우 운항 중에 선박의 흔들림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제부터 선박의 중요 항해 장비들을 중심으로 선교 투어를 진행하겠습니다. 선박을 움직이는 조종 설비, 선박 주변 상황을 확인하는 상황 인식 장비, 선박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상태 표시 장비, 통신 장비 등 선교 장비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것은 선박의 운전대인 조타기입니다. 선박의 조종도 자동차 운전과 유사합니다. 자동차는 방향 전환을 위해 핸들이 있고 속도 조절을 위해 엑셀과 브레이크가 있는 것처럼 선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선박의 방향 전환을 위한 장비가 바로 조타기입니다. 조타기의 휠을 손으로 돌리면 그 방향으로 선박이 향하게 됩니다. 조타기 앞쪽에 보이는 것은 자동 조타 장치입니다. 자동 조타 장치란 항해 중 선박의 침로를 변경하거나 일정한 침로로 유지하기 위한 조타 동작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장치입니다. 선박이 진행하고자 하는 항로를 미리 입력하면 조타기를 조종하지 않아도 자동 항해를 하게 해줍니다. 선원이 장시간 항해 중 조타기를 잡고 있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주변에 선박이 많지 않고 협소로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자동 조타 장치를 이용합니다. 조타기 옆으로 보이는 이 레버는 선박의 속도 조절을 위한 장치인 엔진 텔레그라프입니다. 선박은 전진과 후진이 가능하며 데드 슬로우, 슬로우, 하프, 풀의 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엔진 텔레그라프를 앞으로 밀면 전진이고 뒤로 당기면 후진이 됩니다. 조타기 왼쪽 옆에는 보우 스러스터 컨트롤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컨트롤러는 선체를 좌우 횡방향으로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 선수 하부에 장착된 좌우로 동작하는 보조 프로펠러를 사용함으로써 선박의 자세를 제어하게 됩니다. 앞에 보이는 BNWAS는 선교의 예상치 못한 장애 등을 모니터링하고 경고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항해 시 선교 당직사관의 움직임을 연속적으로 감지하고 만약 당직사관이 올바른 항해 당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선교, 선장실 순서로 시각 및 청각적 경고음이 발생됩니다. 앞쪽 천장의 계기판들은 선박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지시기입니다. 선박은 본선의 조종뿐 아니라 외부에서 발생하는 바람과 파도 및 조류, 즉 외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항해사들이 선박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조종하기 위해서는 선박의 상태와 외력을 파악해야 하므로 각종 표시 장치들도 선박의 중요 항해 장비입니다. 왼쪽부터 지시기를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왼쪽 첫 번째 것은 현재 시간을 알 수 있는 시계이고 오른쪽 옆에 있는 것은 풍향과 풍속을 보여주는 풍향 풍속계입니다. 크리노미터는 선박의 경사계로 파도 등에 따른 선박의 경사를 측정하고 그 옆에 조타 표시기는 조타기를 돌린 만큼 타가 움직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박 엔진의 RPM을 표시하는 RPM 지시기입니다. RPM 지시기의 눈금 변화로 엔진의 구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옆에 스피드 지시기로는 배의 현재 항해 속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것은 레이더로 전파를 사용하여 목표물의 거리와 방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항해사들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바다 위의 물체들을 레이더로 확인할 수 있죠. 다른 선박과 충돌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물체의 침노와 속도,
충돌 여부를 판단해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컴퍼스와 GPS 수신기의 방위 및 위치 정보가 레이더에 전달되어 더욱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레이더 옆쪽은 전자 해도 표시 장치이고 영어로는 ECDIS라 부릅니다. ECDIS는 해도 정보뿐 아니라 앞서 소개했던 컴퍼스, GPS 수신기, 레이더, 수신 및 선박의 속력 정보까지 한 번에 표시해주기 때문에 종합정보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항해 계획을 ECDIS에 입력하여 표시할 수 있어 선박의 상황 인식뿐 아니라 항해 안전에 도움이 됩니다. 앞쪽은 VDR로 항해 자료 기록 장치라고도 합니다. 이 장치는 선박의 블랙박스로서 선교의 대화 내용을 24시간 기록하고 선박 운항 중 선박의 위치, 속력, 타각, 통신 내용 등 각종 운항 자료를 기록합니다. 선박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기에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에 꼭 필요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이 장치는 인머셋이라는 위성 통신 장치로 선박에서 외부와 통신 목적으로 사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장치입니다. 인터넷이나 기타 통신 장비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비상용으로 쓰이며 주변 선박이나 관제소에 내 선박의 상태를 알릴 수도 있으며 상태를 알릴 시간이 없을 정도의 긴박한 상황에서는 빨간 버튼 3초 이상 누르면 주변의 모든 선박과 관제센터 등에 자동으로 구조 신호가 전달됩니다. 이 장치는 선박 외부에 설치된 각종 라이트들을 조절하는 내비게이션 라이트 컨트롤러입니다. 선박에는 마스트 등, 현등, 양현등, 선미등, 삼색등, 예선등, 전주등, 섬광등 등의 다양한 등화들이 있습니다. 야간에 표시하는 등화의 숫자와 위치, 색상에 따라 선박의 고장, 정박 상태, 특수한 작업 상황 등과 같은 항해 상태를 표시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라이트라 부르며 이 등화들을 켜고 끄는 장비입니다. 앞에 보이는 VHF는 GMDSS, 즉 국제해상조난 안전 시스템의 필수 통신 장비 중 하나로서 초단파 통신을 의미합니다. 선박이 많은 곳에서는 선박들 간의 안전한 통항을 위한 통신이 필요할 수 있고 입항하거나 출항할 때 항만에 보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는 해상에서는 선박 간의 통신이나 육상과의 통신이 필요할 때 VHF 무선 전화기를 이용합니다. 특정 주파수를 이용한 전파 통신 장치이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질수록 통신 상태가 나빠지는 특징도 있습니다. 16은 모든 선박들이 공통으로 쓰는 채널이며 14는 해당 지역의 주파수입니다. 앞에 보이는 장비는 GMDSS의 또 다른 선박의 필수 방송 시스템 장치인 PA 시스템입니다. VHF 무선 전화기가 다른 선박이나 항만 등을 호출하기 위한 장비라면 선박 내의 선원을 호출하거나 방송하는 장비도 필요합니다. 선박에서는 이런 선내 방송을 위해 퍼블릭 어드레스 시스템, 즉 PA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선내의 특정 장소 또는 선박 전체의 방송이나 경보를 울릴 수 있습니다. 선내 전화기는 일방적인 PA 시스템과 다르게 쌍방 소통을 원활하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화기와 같은 역할을 하며 다른 구역에 있는 선원들과 통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장비는 선박의 기저, 즉 휘슬을 울리는 장치입니다. 바다에서 안개가 심하게 발생하면 선박들은 서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장치를 이용해 기적을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며 운항해야 합니다. 안개가 없는 경우라도 출항 및 침로 변경 등 다른 선박의 주의를 요하는 상황에서 이 버튼을 눌러 기적을 울리기도 합니다. 선박의 상황 인식에서 방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선박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선박도 위치를 확인할 때 GPS 수신기를 사용합니다. GPS로부터 수신된 위도와 경도 정보를 통해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여 항해 계획대로 이동하는지 위험한 곳에 가까워지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박에는 2개의 GPS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2개의 장치에서 생기는 공통의 오차를 계산하여 한 개의 GPS보다 더욱 정밀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선박이 해저에 닿게 되면 움직일 수 없게 되고 이런 상황을 좌초라고 합니다. 항해사들은 선박이 충분한 수심을 확보하고 항해할 수 있도록 수심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해도에 나타난 수심 정보와 비교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장비가 바로 측심기, 에코사운더입니다. 선박의 최하부에서 음파가 발사되면 해저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하여 정보를 표시합니다. 따라서 수면에서 해저까지의 수심이 아니라 선박의 최하부에서 해저까지의 여유 수심이 표시되는 것입니다. AIS는 우리 배의 고유 식별을 나타내는 장비입니다. 다른 선박들이 우리 배의 정보를 보거나 콜사인 해상 고유 정보, 항해 정보 등을 볼 수 있도록 전송하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나브텍스, 즉 항해 안전정보 장치입니다. 선원들은 이를 통해 항해하는 주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사일 훈련 또는 항해를 하는 주변 해역에 알아야 하는 정보들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마스터 클락입니다. 2개의 시계가 존재하며 하나는 우리나라의 시계, 하나는 항해하는 지역의 시간을 설정하며 이곳에서 설정하면 선박의 모든 시계들이 일괄적으로 시간이 변경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깃발 및 매뉴얼 역시 선교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상단에 보이는 작은 칸에는 깃발들이 비치되어 있는데 각 나라의 깃발뿐 아니라 비상 상황 등에 올리는 상황별 깃발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이는 책장에는 각종 선박 매뉴얼 및 항해 정보 문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항해 정보 문서에는 세계 지역별 정보, 지역별 파일럿 정보, 지역별 통신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상국제법규, 항해 장비 매뉴얼, 비상시 행동 매뉴얼, 비상 대피도 등의 필수 정보를 이 책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선해양 VR 콘텐츠 선교 투어를 마치겠습니다. 체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